국민의힘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 앞으로 달려가 영원히 있지 않겠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세배를 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또 여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고위직들까지 잇따라 접견을 신청해 윤 대통령의 말을 바깥으로 실어나를 걸로 보입니다. 앞서 내란죄 피의자면서도 수사가 시작되자 관저 정치를 통해 체포를 방해하며 법위에 서려 하더니 구속된 뒤에는 또다시 구치소 정치를 통해 극렬 지지층을 향한 SOS 메시지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저 소식 김필준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서울 구치소 문을 향해 20여 명의 사람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로 설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온 겁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도 낭독했습니다. 인사와 덕담을 나눌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대통령님과 한마음으로 언제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120명 중 80명의 이름이 올라간 편지입니다. 원내 인사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또 평안하신지 근황을 좀 알아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애국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러 구치소 문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들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윤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연휴에는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석방해서 적어도 헌재 심판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는 만큼 본격적인 구치소 정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전현직 참모들까지 접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저희 JTBC에 곧 면회를 갈 거라고 전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날 고위급 참모로서 유일하게 한남동 관저를 지켰던 정진석 비서실장은 JTBC에 윤 대통령을 한번 뵈어야 하지 않겠냐며 조만간 접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접견은 이르면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부터 일반인 접견이 하루에 한 번씩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벌써부터 다른 전현직 대통령실 참모들도 윤 대통령을 찾아갈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이관섭 전 실장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일부 전직 수석 비서관급 인사들이 함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개인적인 인간적인 도리로 찾아뵙는 게 맞다고 한 목소리도 나왔고 구체적으로 다음 주쯤 찾아간다는 계획을 언급한 의원도 나타났습니다.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찾아드는 인사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알리는 옥중 정치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어젯밤 김해 국제공항에서 176명을 태우고 홍콩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연결해 알아보죠. 자, 구석찬 기자. 여객기 윗부분이 다 타고 또 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탈출할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뒤로 멀리 보이는 게 사고가 났던 비행기인가요? 네, 지금 해가 져서 어둑하게 보이시겠지만 화재가 난 그 비행기가 맞습니다. 현장 접근이 통제되고 있어서 카메라로 당겨야만 처참하게 불탄 기체를 그나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5분쯤입니다.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 꼬리 쪽 내부에서 시작된 불이 천장을 타고 순식간에 동체로 번졌는데요.
3만 5천 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 있어서 큰 폭발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모두 탈출했는데요. 당시 긴박했던 상황 리포트로 보시죠.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가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정신없이 탈출합니다. 초속 10m의 칼바람이 부는 추위에 겉옷도 챙겨 입지 못한 사람도 보입니다. 누가 저기다 뭐 넣었나? 뭐 넣은 거야 도대체. 야, 출발 안 한 게 천만 다행이지. 탈출과 동시에 비행기 꼬리 부분 창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좀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자기 살라고 다 밀치길래 무서워가지고 좀 공포스러웠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슬라이드로 모두 탈출하기까지 20분이 걸렸고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승객 169명과 승무원 6명, 탑승 정비사 1명 등 모두 176명이 비상 슬라이드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7명이 타박상을 입고 연기를 마셨습니다. 목격자들은 비행기 꼬리 쪽 짐을 올려두는 선반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뒤 불똥들이 떨어져 동체로 번졌다고 했습니다.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짐칸에서. 여자 승무원 한 분이 배터리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배터리 잠바를 벗어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승무원이 열지 말라더라고요. 안내 방송도 없었고 승객이 직접 비상구 문을 열어야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진짜 화나는 게요. 안에 불이 났어. 그러면은 아니 비상구를 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승객들에겐 말 그대로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네, 승객들은 안내 방송도 없었고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어부산 측도 입장을 냈다고요. 네, 에어부산 측은 일단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서가문을 냈습니다. 다만 동시다발적 위급 상황이었지만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탈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비행기 탈 일이 많은 연휴인 만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이 난 건지 보조 배터리로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긴 하던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방과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도 보조 배터리 등 수화물 반입 규정을 점검하고 에어부산 측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해국제공항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건네받을 당시 상황이라며 영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김 여사는 극우들은 미쳤다. 극우나 극좌가 나라를 망친 거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실제 행보와는 정반대의 말이죠. 이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약 4개월 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넵니다. 아니, 이쪽은 대충 서오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저도 성이니까. 민주당이 이날 촬영된 영상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최 목사가 진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극우화될까 우려가 나온다고 하자 김 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네, 진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거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습니까? 말이 안 되죠. 권양숙, 김정숙 여사를 만난 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극우로 칭하며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또 보도에서는 저를 또 막 뭐라 그래요. 권양숙 여사하고 김정숙 여사 만났다고. 부모님을 당연히 모시고 제가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저 극우들은 미쳤어요. 자신은 통합의 정치를 원한다고도 말합니다.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은 다 통합하고 싶어요. 그걸 제일 원하는 게 저예요. 부정선거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의 행보와는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예산 삭감 등 야당과 갈등이 깊어졌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